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와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선거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번 시간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일단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선거란 말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죠. 그쵸? 뭐 반장 선거부터 해서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 선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단순히 대표를 뽑는 데서 그치는 것인지 그 이외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 선거 원칙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본 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선거의 의미입니다. 선거. 자, 선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선거가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선거하면은 일단 누군가를 뽑는다, 대표를 뽑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선거의 정확한 의미란 자, 대의 정치에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이제 쭉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선거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표라고 하죠. 표를 이렇게 후보자에게 주는 거. 그게 투표라고 하는데 던진다. 표를 던진다라고 해서 투표라고 하는데 투표는 선거의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선거는 대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대의 정치. 자, 대의 정치는 뭐죠? 그렇죠. 이제 대의 정치란 이제 대표를 통해서 하는 정치가 대의 정치입니다. 대의 정치.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고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직접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대표를 뽑아야 했는데 그렇게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대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선거라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건 뭐냐면 국민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후보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선거에 있어서 여러 후보자들이 나올 텐데 그 후보자들한테 내 표 한 표를 던지는 거 그 자체가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표를 던지는 게 왜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냐? 그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 같은 게 있어요. 공약. 자, 그런 공약을 잘 보고 내 정치적 의사와 가장 유사한, 비슷한 내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라는 행위 자체가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도 나와 있죠. 그림. 역사를 바꾼 단 한 표. 그래서 알래스카 메이 비준안 통과. 자, 이 투표 결과가 단 한 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대의민주 정치에서 투표는 유권자들이 의사를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 표의 가치는 매우 크다. 그래서 투표날 에이 나 하나쯤 하면서 투표를 안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표의 가치를 인식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민주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선거의 종류가 있는데 자,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우두머리죠. 그렇죠? 그런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자, 그 밑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는데 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국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방선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방선거란 말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자,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뭐냐? 인천시에도 의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의회가 국회라면 이제 그 지방마다도 의회가 있는데 인천시 의회, 서울시 의회처럼 이렇게 그 지방에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 의원도 뽑아요. 그래서 그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인천시장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하고 그러한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가 갖는 기능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첫 번째, 가장 뭐니 해도 선거의 기능은 대표자 선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자, 우리가 뭐 선거라는 게 뭐 잘생기고 뭐 힘세고 뭐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죠. 그쵸? 내 정치적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를 한 결과로서 대표가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은 정치 권력을 얻게 돼요. 그쵸? 그 대표는 줄여서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정권을 획득하게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를 통해서 그 공정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대표가 되었다면 그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근데 이때에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 이제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없고 뭐 예를 들어 무력으로 뭐 힘센 사람이 무력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정치 권력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렇죠? 옳은 권력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이제 정치에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가 뽑혔다면 그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여론을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국민이 내가 가진 이해관계 또는 의견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견만으로는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걸 대신해 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야? 정당 또는 그렇죠, 언론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특정 정당에다가 지지를 한다는 거, 표를 준다는 거, 그렇게 표를 주게 되면은 그 정당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을 형성해주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 네 번째. 자, 정치 권력의 통제 수단이다. 통제 수단.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뭐 뽑아줬어. 근데 일을 잘할 줄 알았더니 너무 못하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시민들을 위한 뭐 정책은 하나도 이제 펼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을 뽑아줄까요? 그렇죠. 안 뽑아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는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정치인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죠. 시민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야. 왜? 시민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다음 선거에서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교체당할 수도 있다. 또는 재신임, 아예 내가 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아예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신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자의 책임 정치 실현에 기여한다. 선거 과정이 기여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착을 위해서 이제 원칙과 제도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거의 기본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이 나옵니다. 자, 4대니까 4개겠죠, 4개.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 뭐냐? 자,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보통선거. 자,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준다.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게 보통 선거예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쵸? 여자라는 이유로, 흑인이란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나랑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했던 적이 있어요. 제한했던 적이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선거권 확대 운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쵸? 이제 여성들한테도 이제 투표권을 달라,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이런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일정한 나이만 되면 여성이든 흑인이든 배움의 정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줄 수 있는 게 보통 선거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평등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 자, 평등 선거는 이제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 평등하게. 자, 누구나 1인당 몇 표씩, 그렇죠, 한 표씩 준다. 그게 바로 평등 선거예요. 그리고 그 표의 가치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 평등 선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가 갖고 있는 가치도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 선거와 이제 반대되는 이제 원칙은 차등 선거예요. 차등 선거. 이제 뭐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이제 뭐 2표씩 준다거나,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2표씩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차등 선거입니다. 민주 선거 원칙에 반하는 원칙이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직접 선거입니다. 직접 선거. 자, 직접 선거라는 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선거해야 된다. 자, 끝이죠. 직접 선거해야 된다. 그래서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야 된다. 자,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그렇죠, 여기 대리선거 이렇게 나와 있죠. 대리선거. 자, 대리선거는 무슨 뜻이야? 대리선거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해 주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 후보 1번한테 내가 투표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어. 근데 내 친구가 투표하러 간다네. 그러면은, 야 친구야, 가는 길에 내 표 줄 테니까 이것 좀 대신 투표해줘 했는데, 알겠어 하고 이제 친구가 갔어요. 가는데 친구는 사실 1번 후보자는 너무 싫어했고 2번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른 마음 먹을 수 있겠지. 그치? 그 친구가 분명히 친구한테는 내가 1번 뽑아줄게 대신,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신해서 2번을 그렇게 뽑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즉, 내 정치 의사가 선거 과정에 올바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거를 직접 선거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비밀 선거. 자, 비밀 선거는 뭐냐? 자,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비밀 선거입니다. 비밀 선거. 자, 왜 비밀 선거는 왜 필요할까라고 하니까, 이 비밀 선거는 내가 누구를 뽑았는데 그 누구 뽑았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이 뭐 후보 1번을 뽑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1번을 뽑았다니까 난 저 사람이랑 똑같이 1번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선거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활동 보니까 자,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본 선거의 기본 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은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 운동이죠, 선거권 확대 운동.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선거권 확대 운동을 벌였는데 그거를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보통 선거가 확립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표권을 이제 모두에게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자, 가마중에서 평등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 어떤 게 있을까? 자, 보면 평등 선거는 마와 관련이 있죠. 마. 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라. 자, 이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걸 배우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 선거는 자, 무기명 투표를 보장하라. 자, 비밀 선거와 관련이 있다. 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했고 그리고 생계 유지에 따라서 의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자, 배운 내용 점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 자, 두 글자 뭐라고 했죠? 선거라고 한다고 그랬고, 자, 두 번째, 선거는 정치 권력에 뭐를 부여한다 그랬죠?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 권력을 그렇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자, 세 번째, 자, 신분이나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을 부여하며 그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동등하게 한 표씩. 자, 뭡니까?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 자, 여기서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자, 이것도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을 텐데 다음 시간에 선거구 법정주의 배우면서 선생님이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